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센터백들 중 하나한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그 센터백한테 볼을 투입하는 것까지도 성공했죠. 근데 그렇게 혜택을 받은 에메르송이 여기에서 앞으로 전개를 할 수가 없었다.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토트넘이 브라이튼에게 4대2 패배를 당했는데요. 수비적으로도 문제가 많았지만 공격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경기였어요. 특히 전반전에 그런 경향이 매우 심했는데 이건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흥민을 비롯한 최전방 선수들한테 제대로 된 기회 자체가 오질 않았죠. 그럼 정확히 어떤 게 문제였냐? 이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토트넘은 공격을 할 때 최초에 이런 식으로 모습이 바뀝니다. 북미인 쿨루셉을 왼쪽 아래로 떨어뜨리면서 후방에 무려 7명을 가담시키는 형태죠. 문제는 오늘 브라이튼이 전방의 숫자를 와장창 투입하면서 이와 똑같은 숫자를 배치했다는 것이었어요. 쿨루셉이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마크맨이 붙었기 때문에 토트넘은 후방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토트넘이 이런 식의 컨셉으로 나오는 상대를 만나는 게 처음인 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예전엔 잘 풀렸고 지금은 풀리질 않았는데 그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토트넘은 최후방에서 다이아몬드 형태를 만들고 있죠. 제가 메뉴전인가 본머스전 리뷰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토트넘에서 1차 빌드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서 이 다이아몬드 형태로 이루어진 4명 사이의 패스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처럼 압박을 강하게 들어오는 팀을 상대로 할 땐 더욱 그러한데 오늘은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핵심은 토트넘의 오른쪽 센터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는데요. 경기 장면에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골키퍼인 비카리오가 볼을 잡고 있는 중이에요.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센터백들이 양옆에 넓게 벌린 채로 서면서 다이아몬드 형태를 만들고 있죠. 하지만 골키퍼를 뺀 모든 선수들한테 마크맨이 붙었기 때문에 볼을 받을 선수가 마땅치는 않은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포인트가 있습니다. 당장 그 골키퍼만큼은 굉장히 자유로운 상황이란 거예요. 만약에 이 구도 그대로 골키퍼가 쭉 올라간다면 브라이튼 입장에선 잡아줄 수 있는 선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앞에 있는 이 셋 중에 하나가 골키퍼를 잡으러 갈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이러면서 원래 잡혀있던 선수가 하나는 자유롭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선 우측 센터백인 에메르송이 그 혜택을 받는 선수가 되는데요. 그렇게 골키퍼한테 한 명이 끌려갔기 때문에 이제 토트넘은 전개를 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가 있게 됐어요. 비카리오는 전방에서 내려오는 쿨루셰프한테 볼을 넘겼는데요. 이 쿨루셰프한테도 마크맨이 붙어있었기 때문에 얘가 바로 전개하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금의 작업 덕분에 공간을 확보하게 된 에메르송한테 넘긴다면 이제 그 에메르송을 통해서 앞으로 전개를 꾀할 수가 있게 되겠죠. 원래 에메르송의 마크맨인 페드로가 아무리 빠르게 움직인다고 해도 비카리오와 에메르송을 동시에 잡아줄 수는 없기 때문에 토트넘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충분히 빌드업을 해나갈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쿨루셉은 에메르송한테 넘기질 않았습니다. 바로 다시 골키퍼한테 백패스를 넘기더군요. 그러니까 브라이튼 입장에서 대처하기가 너무 쉬웠어요. 페드로는 그대로 다시 골키퍼를 압박하면 됐고 나머지 선수들도 자기 마크맨을 그대로 잡고 있기만 하면 됐거든요. 반면에 토트넘 입장에서 상황이 더 안 좋아졌는데 최초엔 골키퍼만큼은 자유로웠지만 지금은 골키퍼는 골키퍼대로 압박을 당하고 자유롭게 된 에메르송은 에메르송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롱볼을 방출하거나 어거지로 벤 데이비스 같은 선수한테 넘길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방금 장면의 경우는 에메르송한테 공간이 있었지만 그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죠. 근데 활용을 할 땐 또 다른 문제가 나왔었어요. 지금도 골키퍼가 볼을 잡고 있는 중인데요. 다이아몬드 형태는 아니지만 상황 자체는 똑같습니다. 양 센터백들을 투톱이 잡고 있고 그 앞에 선수들한테도 모조리 마크맨이 붙은 형태죠. 여기에서 다시 한번 페드로가 골키퍼한테 붙으니까 바로 중앙에 있는 포로한테 넘겼습니다. 포로도 잽싸게 반응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비카리오와 포로의 호흡이 꽤나 잘 맞는 장면이었다고 할 수 있었어요. 동시에 페드로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에메르송은 상당히 자유로운 상태죠. 그래서 포로가 이걸 원터치로 에메르송한테 넘기기까지 성공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노마크 상태인 에메르송이 앞으로 전진을 하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또 다른 문제였어요. 여기에서 올라가는 과정이 너무 느릿느릿했습니다. 만약에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었다면 토트넘은 이 지역에서 순간적으로 3대2의 수적 우위를 살린 상태로 우측 공격을 전개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브라이튼 입장에선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크맨 관계를 유지한 채로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하지만 올라가는 과정이 너무 느렸기 때문에 에메르송의 원래 마크맨인 페드로가 충분히 돌아올 여유가 있었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번에 방금의 플레이로 만들어낸 수적 우위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백패스를 할 수밖에 없게 됐죠.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토트넘의 전개가 답답하게 흘러간 핵심을 찌른 장면이었어요. 최후방에서 다이아몬드 형태를 만들고 그렇게 상대의 마크맨 하나를 골키퍼한테 유도시키는 것까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센터백들 중 하나한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그 센터백한테 볼을 투입하는 것까지도 성공했죠. 근데 그렇게 혜택을 받은 에메르송이 여기에서 앞으로 전개를 할 수가 없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는 굉장히 명확해 보입니다. 굉장히 비슷한 구도에서 토트넘이 잘 됐을 때의 모습과 비교하면 더욱 잘 드러나요. 맨유와의 경기 때 나타났던 모습인데 이 경기 리뷰를 보신 분들께서는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보시다시피 토트넘과 맨유 선수들이 똑같은 숫자를 갖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에서 주목할 선수들은 이 4명이에요. 로메로의 전술적 마크맨은 가르나초고 포로의 전술적 마크맨은 마운트가 되겠죠. 여기에서 그 가르나초가 골키퍼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런 루트로 들어왔어요. 보시다시피 이러니까 당장 로메로한테 마크맨이 없는 상태가 되었죠. 비카리오는 가르나초가 충분히 자기한테 유도가 됐으니까 이걸 중앙에 있는 비수마한테 넘겼습니다. 물론 비수마도 뒤에 레시포드가 붙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가 앞으로 볼을 전개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옆에 있는 로메로한테 넘기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맨유의 수비 구조가 크게 무너졌습니다. 로메로가 노마크 상태니까 누군가가 붙어야 되는데 결국 그거는 원래는 포로를 잡고 있어야 될 마운트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포로를 버리고 로메로한테 붙었는데 당연히 이러니까 이번엔 포로가 노마크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로메로가 측면에 벌린 사르한테 넘기고 그 사르가 노마크 상태인 포로한테 넘기면서 순식간에 오른쪽으로 전개를 이뤄낸다. 토트넘이 최후방에 다이아몬드 형태를 만들면서 이루고자 했던 게 제대로 나온 겁니다.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아까 브라이튼 장면하고는 약간 달랐죠. 여기에선 로메로가 마운트의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뿌려준 거지만 에메르송은 아무런 압박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뿌려준 거니까요. 사실 뿌려줄 필요도 없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적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셋 모두가 앞으로 쭉 달렸으면 알아서 뒤로 밀릴 구도였거든요. 에메르송은 아까 로메로가 한 것보다 훨씬 난이도가 낮은 상황이었는데도 그걸 전개로 이뤄내질 못했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